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삼각함수 그리는 거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다항함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2차 함수, 3차 함수, 물론 1차 함수는 이제 y = fx는 뭐 ax 플러스 b 1차 함수, ax 자승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 함수,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진짜 뭐 지긋지긋할 정도로 했죠, 그죠? 지긋지긋할 정도로 뭐 기울기 하며 뭐 다항식의 해하며 그 다음에 뭐 정의구역, 치역, 최대값, 최소값, 뭐 기울기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거 사실은 나중에 먹고 살 때 짬짬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수업 내용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항함수 중에 3차함수 한번 그려보겠어요. 3차함수.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거 한번 그려보자는 겁니다. 이런. 자, 이거 그리는데 여기 X축 이렇게 있습니다. X축 이렇게 있고. 여기 또 뭐 있습니까? Y축 이렇게 있습니다. X축.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걸 만들려고 마음은 먹으면서 프로그래밍 할 때 막무가내로 짜는 게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짜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돼요. 머릿속으로 계획을.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잘 그려줄 건가? 어떤 식으로 눈에 보이게 할 건가? 자, 이게 비율이 맞지가 않습니다. 자, X축과 Y축의 비율이 안 맞아요. 보세요. 안 맞죠?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좌표고, 1, 2, 3, 4 이 좌표예요. 근데 X축으로는 대충, X축은 이렇게 좀 늘어져 있는데 Y축은 빽빽하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대충 요 정도의 위치가, 요 함수값이 나오는 요 정도의 위치가 18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함수값이 나오는 요 정도의 위치가 마이너스 24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도록 우리가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일단 산수적으로만 하면 해석입니다. 산수적으로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는 요 3차 함수식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여기 지나가는 게 마이너스 2를 지나가고 여기 또 뭐가 지나가요? 1 지나가고 그 다음에 3 지나가니까 이 함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f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만약 이런 그래프를 그리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그 함수는 요거다 하는 겁니다. 요겁니다. 그죠? 요 3차 함수를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x 3승 마이너스 2x 자승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4라고 하는 값은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함수값 4가 이렇게 가지고 18이 나온다는 겁니다. 쭉 계산해 보세요.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3 넣으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하면 어떻게 마이너스 29에 뭐 쭉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4라고 하는 값이 요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이에요. 자, y절편 6이죠. 그죠? 아마 요 자리가 6이라고 하는 게 지날 거다. 6, 3, 18이니까 요 정도 딱 18 정도, 6 정도 지나갈 겁니다. 요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 그릴 걸 갖다가 이제 머릿속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걸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다항함수를 그릴 때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x절편의 범위 우리가 이거 정의구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에서 x값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정할 건가? 우리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기로 했죠? 마이너스 3에서 4까지를 하기로 했죠. 그죠? 이걸 내가 마이너스 3에서 4까지로 하기로 할 건가? 아니면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플러스 100까지 하기로 할 건가? 이거 자기가 잘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잘 정해가지고 그 x값의 범위를 이 화면상의 이 픽셀의 범위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줘야 돼요. 이 픽셀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0픽셀을 사용할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000픽셀을 사용을 하면 돼. 나는 그 1000픽셀을 논리적으로 나타내는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4까지. 얼마죠? 그러니까 7만큼이죠. 그죠? 7만큼. 7만큼의 범위를 1000픽셀에다 나타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을 1000으로 나누게 되면은 0.07씩 변해가면서 함수값을 계산하겠다. 이런 의도를 내가 어떻게 되느냐 미리 마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거 설정하는 게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y절편의 범위, y축의 범위. 이 절편이 아니나 y절편이 맞나? y절편이라고 하면 y축의 범위라고 해야 되나?
옛날 단어래가 내가 x축의 범위, 그 다음에 y축의 범위. 그리고 우리가 치역이다 라고 얘기를 보통 영어로는 range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함수를 그리게 되면은 그 함수 값의 범위가 대충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온다 하는 건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려기 전에 자기가 미리 슬쩍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일부러 뭘 계산했었습니까?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 4를 넣었을 때 함수값을 내가 미리 정했다는 거죠. 이걸 정해놔야지. 안 그러면은 그래프가 굉장히 급격하게 그려져가지고 화면에 안 나오거나 또 급격하게 낮아가지고 또 화면에 안 보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그려야 될 함수의 범위를 정하고 나서 내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는 이제 이 숫자의 범위를 x 픽셀의 개수 혹은 y 픽셀의 개수만큼의 어떤 범위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것이 이런 다항함수뿐만 아니라 어떤 이무의 함수를 그릴 때 일단 제일 처음 내가 마음속으로 마음 먹고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x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 하면서 그렇게 x 범위를 정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의 최대값, 최소값이 대충 어디서 어디까지다. 요걸 알아야지 내가 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화면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값, 마이너스 3에서부터 4까지 해당하는 7이라고 하는 값을 1000개의 픽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8에서부터 마이너스 24까지의 범위를 내가 이 화면상의 그림으로는 되게 400픽셀을 쓰기로 했습니다. 400픽셀의 범위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사인함수 트랜스포메이션 시킬 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뭘 곱하면 된다는 거죠. 곱하고 또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y축으로 더해주면은 다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니까 기본 원리는 삼각함수였을 때랑 똑같습니다. X축에 대한 Y축에 대한 것부터 생각하면 y축에 대한 거는 일단 여기가 원점 좌표인데 Y축이 여기가 원점 좌표가 되니까 Y축으로는 얼마만큼 폭을 더해줘야 되는 것이 해줘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또 좌표 체계가 이 픽셀의 좌표 체계는 이쪽 방향으로가 y축이 증가하고 우리가 논리적인 좌표는 이쪽으로 y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함수 값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런 조치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x축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좀 이동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그림을 그릴 거다라고 마음을 먹고 우리 한번 슬슬 프로그래밍을 해봅시다. 자, 이번 프로그램은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우고 프로젝트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원래 폴리몰미아를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름이 같을 수가 같아 되겠네. 자, 파일 새로 만들기 하고 프로젝트 한 다음에 민폼 프로젝트 하고 여기다가 폴리 만들었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짜기 전에 열린 게시판에 있는 강의 자료 프린트 해놓고 하도록 따라하기 바랍니다. 자, 대충 이 폼의 크기를 아까 화면이 좀 커였어야지 돼요. 그 그림 나오려면 좀 크게 일단 느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함수, 여기 이름들 별로 안 좋다 그랬죠. 그죠? 이거 바꾸는 게 좋습니다. 자, 폼 1. 나중에 일이 진행된 다음에 바꾸는 것보다는 미리 바꾸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폼 1 대신에 우리가 폴리폼이다 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폼을 지으면은 파일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여러 다 이름들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바뀌었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그냥 윈도우 화면일 때 안 바뀝니다. 요거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속성에 가서 속성에 가서 보면은 여기 쭉 밑에 보면 여기에 텍스트에 form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걸 바꿔주면 됩니다. 폴리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요 화면이 바뀐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랬죠. 어차피 우리 그림 그리는 행위는
페인트 이벤트가 발생한 그때 호출되는 이벤트 핸들러만 만들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번개 표시로 갑니다. 번개 표시로 간 다음에 뭐합니까? 이 모양의 페인트 있죠. 더블 클릭합니다. 딱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함수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 함수 언제 호출되는 거라고요? 화면이 갱신돼서 다시 그림이 그려져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려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draw poly 함수 호출하겠습니다. 2.graphics 그래픽스 객체를 넘겨줘야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draw poly 이제 함수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저기 가서 state void draw poly graphics G 자, 이렇게 함수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매크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X축, Y축 그런 거 할 때 필요했죠, 그죠? state integer X or G는 100 지난번이랑 의미가 똑같습니다. state integer y or g도 100 이렇다는 거죠, 그죠? x or g, y or g 위치 지난번에 어디였었습니까? 요 위치, 이 그림이 그려지는 여기 맨 여기 요 자리를 갖다 x or g, y or g라고 내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기다가 x, y, g, y, or g 경우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더하고 빼고 하면 되는 거니까 나는 여기가 여기까지 x, y, g, y, or g고 요 위치가 그 다음에 이 폭은 1000만큼 여기서 여기까지는 400만큼 이용하겠다 하는 걸 갖다 이제 또 프로그램을 표현할 겁니다. state x max x max state integer y max 400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출발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하겠죠? 마이너스 4부터 출발하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4로 끝나기로 했습니다. 내가 프로그램 짤 때 이 마이너스 3, 4를 프로그램 안에 밑에서 막 적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지저분해지니까 여기다가 매크로 정하겠습니다. state integer x start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죠. 아, 이건 더블로 해야 되겠네. 더블 3.0 state 더블 x finish 4.0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그림 그리고 나면은 사실은 원래 그림 그리는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입니다. 근데 이렇게 빽빽하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요 y축 요만큼이 좀 뭐랄까 없으면 좀 보기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요만큼 뭐라 하냐 y축 그림을 좀 더 그릴 겁니다. 더 그리기 위해서 그걸 매크로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이름을 state integer y 갭이다 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50 자, state integer interval x max 나누기 x finish 빼기 x start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인터벌이라는 거는 1000이라고 하는 값을 7로 나눈 거예요. 1000이라고 하는 걸 7로 나눈 거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픽셀 수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픽셀 수. 몇 번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이 인터벌 7번에 걸친 요 사이에 있는 픽셀 수를 갖다가 내가 인터벌이다 라고 중간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지난번에 삼각함수 그릴 때를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삼각함수 그리는 입장에서 제일 쉬운 게 뭐였죠? 제일 쉬운 거. 뭐가 제일 쉬웠습니까? 예, 그렇죠. X축, Y축 그리는 게 쉬웠죠. 그죠? 우리 여기 X축, Y축 한번 그려봅시다. X축이, 근데 지난번이랑 달리 X축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X축이, Y축이 여기 있고 X축은 지난번에 똑같이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건 X축이 이렇게 돼 있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인터벌 3개만큼 지나간 거에다가 X 오리진 출발한 데부터입니다. 그거 이제 프로그램 짜면서 머릿속으로 잘 계산해 보세요. 자, 펜, 뉴, 펜, 컬러, 자, 블랙. 자, 지점, 드로우 라인. 자, 머릿속으로 잘 계산해 보세요. X, or, G 플러스 3 곱하기 인터벌 3 곱하기 인터벌 Y, O, R, G 마이너스 Y 갭만큼 좀 선을 더 긋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X, O, R, G 더하기 3 곱하기 3이 아니라 4인데 이거 맞네. 인터벌 Y, O, R, G 플러스 X, 맥스 Y, 맥스 X, 맥스 Y, 맥스 플러스 Y, 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한번 그려봅시다. 수직선이 그려집니다. 수직선. 자, 이게 Y축 그려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X축 그려봅시다. X축은 XORG 하고 그 다음에 YORG 플러스 Y max 나누기 2 하고 그 다음에 XORG 플러스 Xmax 하고 그 다음에 YORG 플러스 2YMax 나는 독수리 타법이라서 키보드 치는 게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를 자꾸 하니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실행시켜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X축도 나타났죠. 그죠? X축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사인 함수 그릴 때도 스텝이라고 하는 변수가 필요했었습니다. 더블 스텝 X V C 빼기 X 스타트 더블 X 맥스
쓸 필요가 없네. 자, 이렇게 줍니다. 요거 xmax 1000입니다. 그죠? 이게 7입니다. 0.07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출발이 마이너스 3, 그 다음이 마이너스 2.97, 1.93.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0.07씩 자꾸 변해 나가도록 하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블 x는 마이너스 3.0 출발점이다 하는 거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여기 마이너스 3.0이니까 여기다 굳이 마이너스 이렇게 쓰지 않고 여기다 뭐라 써도 되겠습니까? x 스타트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죠? x 스타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몇 번 반복합니까? for 인티저 i는 저기 i만 해놨으니까 for i는 0서부터 i가 x max 장도와 i 플러스 플러스. 자, 이렇습니다. 기본 골격 이제 지난번에 알아봤습니다. 몇 번 돈다는 건지 맥스 1000이니까 10번 1000번 돈다는 거죠. 1000번 도는 와중에 x 값은 어떻게 증가합니까? x 값은 매번 루프를 돌면서 x 플러스 스텝만큼 증가를 한다 하는 거죠. 그죠? x 플러스 맨 처음에 얼마였다고요? 마이너스 0.3에서 또 여기다가 0.07 더하고 0.07 더하고 쫙 해가지고 언제까지 4.0이 될 때까지 쭉 반복을 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더블 y 인티저 y 프라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도입을 해봅시다. 자, y는 원래 함수값이고 y 프라임은 뭡니까? 픽셀 좌표계로 변환하기 위해서 리니어 트랜스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 변수죠. 아유, 목 좀 축이고 합시다. 잠깐.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함수값 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y equals sin x, mass.sin x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항 함수를 그대로 적어줘야 돼요. x3승, x3승은 x 곱하기 x 곱하기 x입니다. x3승 빼기 2x 자승이죠. 2.0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5x 5 곱하기 x 플러스 u. 그래서 이렇게 다항 함수 함수값을 구합니다. 다항 함수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y 프라임을 갖다가 리니어 트랜스폼을 해야 되겠죠, 그죠? y 프라임은 자, y 값을 리니어 트랜스폼을 합니다. 자, 인티저에 괄호 열고 y 플러스 y max 나누기 2 플러스 y org부터 한번 적어봅시다. 2 플러스 y org.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y max를 2로 나눈 다음에 y org 한 거는 y축으로 이동시킨 거죠, 그죠? y축으로 이동시킨 거. 그 다음에 함수값에다가 마이너스 1.0을 곱해줘야지 x축으로 대칭이 되도록 거꾸로 뒤집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 마이너스 항상 필요합니다. 좌표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충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려보거나 지점 draw ellipse 괄호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i 플러스 x org에 컴마 y 프라임에 컴마 1에 1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렸더니 뭔가 그럴듯해졌죠, 그죠?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입니다. 뭔가 그럴듯했는데 우리 눈에 보이기는 별로 안 좋다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우리 사인 함수에다가 곱해주듯이 곱해줘야 될 겁니다. 근데 사인 함수에서 우리 곱해줄 때는 어떻게 곱해주냐면은 사인 함수의 값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인데
픽셀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200이었기 때문에 200을 곱해줬어요. 그래서 200을 확 이렇게 늘어났는데 여기다가 200 곱하면 큰일 납니다. 일단 한번 200 곱해볼까요? 200 곱하면은 200 곱하면은 엄청나게 폭을 늘려버린 꼴이 돼버려요. 여기 이상하게 점선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래가지고 만무한으로 곱하면 안 되고 대충 어떤 비율로 곱해야 되느냐? 어떤 비율로 곱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200인데 여기서 아까 여기 함수값이 이게 얼마 나온다 했어요? 여기 18이라 그랬죠, 그죠? 여기 200인데 이게 대충 20 정도라고 보면은 한 10 정도만 곱해주면은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10 정도만. 근데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내용은 사실은 이 함수값을 다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상수로 정의하기 좀 애매해요. 여기서 요 부분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대충 뭐 10 정도가 적당하다. 아니면 뭐 11이 적당하다. 요거는 자기가 이제 그려보면서 이 폭을 갖다 늘리는 걸 자기가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아까 200으로 늘렸더니 어떻게 됐었어요? 너무 벌어졌었죠, 그죠?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런 정도의 그림이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정도의 그림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20으로 늘리는 순간 보기가 싫어집니다. 20으로 눌러주면 왜 보기가 싫어지냐면은 가운데 부분은 그럴듯한데 가운데 부분한테 여기 오른쪽이 어떻게 돼요? 오른쪽 쫙 올라가고 이 밑에 쫙 내려가지고 그죠? 이 범위가 이렇게 밑으로 쫙 어차피 삼각함수 이렇게 길게 내려가야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저희가 곱해야 될 범위, 곱해야 될 어떤 수치를 적당하게 이제 계산했으면은 그림이 그려지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 정도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드로우스트링 함수들을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드로우스트링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폴리건 그래프, 이렇게 폴리노미얼 그래프도 써보고 이런 데다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숫자가 써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고 이런 거 직접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하면은 이렇게 그림 그리면은 여러분 스스로 해가지고 숫자까지 나오게 해서 자 그림 그리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 스스로 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매겨주는 대로 숟가락 떠서 매겨주는 대로 그 먹고선 클 생각하면은 절대로 안 큽니다. 그 오산입니다. 이런 걸 내가 소개를 했을 때 이걸 응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좀 변화가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가져야지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요 정도까지 요 시간은 요 정도까지 마치고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내가 원래 삼각함수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했던 첫 번째 목표 원을 그리는 그런 방법, 그 다음 원 그린 다음에 다각형 그리고 그 다음에 시계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별 그리기 이런 거 할 텐데 다 삼각함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삼각함수에 좀 익숙해져야 되고 여태까지 그린 이걸 응용을 해서 다른 그래프도 한번 여러 가지 막 그려보도록 하세요. 근데 그래프 그릴 때 항상 염두에 되는 거는 x의 범위를 내가 정하고 y의 대충 함수값을 자기가 직접 손으로 두드려서 계산해 봐야 됩니다. 계산해 보고 나서 일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